24년도 노인 일자리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 안에 선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셔야 됩니다. 인터넷과 방문,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선발 기준표도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24년도 노인 일자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은 20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기관에 따라서 기간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꼭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상이 원칙인데요.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집 분야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 있고요. 온라인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어려우신 분은 전화로 1544-3388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방문 신청하시는 방법은 예전에 우리가 읍면동사무소라고 불렀던 곳이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행기관 찾는 방법 잠시 후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노인 일자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노인 일자리 여기라고 입력을 합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 상단에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가 표시가 됩니다.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노인 일자리 사이트에 접속이 됐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65세 이상 시니어가 원칙입니다. 근데 일부 사업 분야에서는 60세 이상도 가능한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에서는 60세 이상이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 신체 건강한 분이어야 합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뭐 보행 능력 정도만 있으면 되지만 또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좀 더 건강한 신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 독신 가구이거나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 중인 노인은 우선 선발을 해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또는 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노인들이 계시면은 다른 사람들의 우선해서 가점을 주어 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자격이 박탈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기초생계수급자 이런 분들은 해당이 없고요.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당 없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보험 등급 판정자 역시 해당이 안 되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안 됩니다. 타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안 됩니다. 이렇게 5가지는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유형이 지금 여기는 5개가 되어 있는데요. 취업발전형과 시니어 인턴십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활동 내용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이 있고요. 활동기간은 보통 10개월입니다. 활동 시간은 하루 3시간, 한 달에 열흘을 근무하시고 활동비로 30만 원에서 만 원이 부족한 29만 원을 받습니다. 공익활동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가를 활용해서 자원봉사하고 활동비 29만 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이 원칙인데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근무 내용은 보육시설 지원, 청소년 시설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노인 관련 시설 지원 등이 있고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0개월이고 근무시간은 하루 3시간, 한 달에 20일, 그래서 월 60시간을 채우면 76만 원의 급여를 줍니다.
시장형 사업은 60세 이상인데요. 이거는 식품 제조나 카페, 아파트 택배 이런 건데 일반 사기업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일정 인건비 한 달에 26만 7천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영업이익이 남으면 그것을 나누어서 인건비를 보충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유형 알아봤고요. 참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우선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이 신청서는 거기에서 준비를 했다가 오시면 나눠줍니다. 거기에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상담 및 면접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달 후 정도에 이제 합격 불합격 연락이 오면 합격됐다고 오면 근로계약서를 가서 작성을 하고 2월 1일부터 활동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근무 중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참여 방법 알아봤고요. 전국 수행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고 싶은 경우에는 자기 시도를 클릭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시군의 예산군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4건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노인의 충남 예산군지에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예산군 시니어클럽, 예산군청, 또 빠진 것이 사회복지관 이런 정도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농촌지역이라 그렇고요. 대도시 한번 알아볼까요? 대도시의 경기도 성남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검색을 누르면요. 이렇게 이제 17개소가 나옵니다. 이쪽에는 뭐 굿잡이라는 개인 회사인 것 같고요.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 복지관, 시니어클럽, 또 노인의 수정구 지회, 성남시청, 사회복지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뒤에도 또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개인회사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행기관별로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노인 일자리 보면 아래에 노인 일자리가 또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성남시라고 누르면 성남시 거가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빵과자 사업단, 체험학습 사업단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내년도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인기가 많은 경우는 금년 말로 전부 채워지고요. 인기가 없는 경우는 내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공공시설 관리 지원 같은 경우는 150명도 지원을 하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요거 한번 해볼까 하면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남 시니어클럽에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실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아이 돌봄 시설에 나가서 업무를 지원하는데 주 5회 하루에 3시간씩 60시간을 근무를 해서 46명을 뽑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미리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거 내가 해볼 만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접수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접수하기를 눌러서 이름을 적고요. 남녀 표시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자기 생년월일을 적어야 되고요. 저는 그냥 우선 임의로 적어 보겠습니다. 연락처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임의로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를 적으시면 되고 주소 찾기를 클릭을 하면 직접 입력이 안 됩니다. 주소 찾기를 먼저 누르고 여기에 도로명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성남시 보가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기에 409번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건물 번호를 입력하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 호수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건물 번호
기입을 했고요. 이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는 비동의하고 싶다 그러면 접수가 안 됩니다. 동의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누르시고 접수가 되었네요. 그럼 이제 이걸 여기에 나의 신청 내역 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과 생년월일, 이렇게 신청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온라인으로 노인 일자리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모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되는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발 기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익활동형 먼저 알아봅니다. 소득인정액이 65점인데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65점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구성인데요. 경제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 예를 들면 고령의 부모와 장애인 자녀를 모시고 사시는 노인 가구에게는 5점을 드리고 혼자 사는 노인 가구는 3점, 부부 가구는 1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역량인데요. 보행 능력이 15점, 의사소통이 15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5점의 가점 혜택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 서비스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입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공익형과 달리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15점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활동 역량이 50점인데요. 의사 전달 능력이 10점, 경청 능력이 1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 능력이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규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5점의 가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에서 사업 이해도가 5점, 친절도가 10점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10점 가점을 주고요. 유관 경력이 있으면 5점을 드립니다. 장애인 채용 가점은 5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 기준표까지 알아봤습니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는 14만 7천 개가 증가해서 모두 103만 명을 선발합니다. 수당은 작년보다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는 노인 일자리 사업 모두 참여하셔서 유중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